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12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살에 자묘형이 있네요.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겠고, 또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은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지만은 그 남들한테 좀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은 당연히 좀 늘어나게 마련이겠고, 그 미혼자분들은 그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겠고, 또 기혼자분들은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생기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 자묘형 같은 경우에는 A에 벗어난 은행을 하거나 또 의지가 다소 약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좀 어려움을 보살피고 헤아리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고,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자칫하면 이런 때는 좋지 않는 결과도 나타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2월달 경자월입니다. 양력으로 표시된 거고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시면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장생지에서는 인덕이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의 걱정도 별로 없고 집안에 발전적인 그런 일이 많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상당히 번창할 수 있는 좋은 한 달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김효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런 기운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공경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12운성은 절제네요. 이 절제 같은 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 또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또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취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고,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이 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천간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최고의 그 길신으로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간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을목하고 여기 경금이 이렇게 을경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돈독하고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이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 약해지기 쉬워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침체기가 깊어지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떤 그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그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그런 일들을 추진하거나 심취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문서운이 좀 박한 시기니까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고 가급적이면 다음 달 정도로 좀 미뤄두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 정도는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자신의 그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부부간이나 이성간 같이 가까운 사이에는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가 사회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형제자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지난날 추억을 못 잊어가지고 향수에 젖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크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이런 날 화해를 시도하거나 재회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일 날입니다. 겁살의 원진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겁살의 원진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겁탈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압류나 구속, 세무조사 아니면 수술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압박도 생기게 되고 또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그 갈등 관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꽉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요한 약속을 어길 수도 있겠고 또 지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는 이 제살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여러가지 사고수도 따르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바깥에서 운전을 하거나 무역이나 아니면 여행 같은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 지진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고, 또 물질적으로도 횡재수도 따를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사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여행이나 나들이 같은 이런 일과도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나 직장의 이동 변동, 출장,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영전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일 날입니다. 연살의 자영이고요. 18일도 같은 경우이고 30일 날도 역시 연살의 자영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겠고, 또 건강 이상이나 수술을 의미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손재수가 발생하기 쉽고 들어는 부도로 이어지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여러모로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할 때는 건강상으로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날이지만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거나 선거를 치르는 등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영광이 따를 수도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 일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미혼자분들은 그 약혼이나 결혼 같은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0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죠. 이 방합 같은 경우는 가족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자영이고요. 자,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역마살도 지살과 같은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생기기 쉽고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른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부간에는 연인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수도 따르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